미축은 서주동해군 구현 출신으로 미씨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재물을 축적해왔기에 미축대에 이르러서는 하인과 노비가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축은 서주의 주요 호족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기에 서주목 도겸은 그를 불러 별가종사로 삼으며 대우해줍니다. 그러나 초평 4년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서주를 침입하면서 미축의 평안했던 일상은 뒤바뀌게 됩니다. 조조는 도겸의 군대를 쳐부수며 진격하였으나 군량이 떨어지고 담성에서 도겸의 수비에 막히게 되자 퇴각하면서 학살을 자행했는데 죽은 자만 10만에 달하였고 그 사체로 인해 사수의 물이 막혀 흐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조의 학살극에 서주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미축은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평 원년, 조조가 재차 서주를 공격해오자 도겸은 혼자서는 조조군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 공손찬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때 공손찬의 수하로 있었던 유비가 서주로 지원을 오게 됩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축은 도겸을 위해 조조와 맞서 싸우는 유비를 보며 분명히 호감을 가졌을 것이고 이후 평안이 악화된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자 미축은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유비를 영접하러 갔다고 하니 그는 유비가 서주를 다스릴 적임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주를 몇 년간 다스리게 된 유비는 통치를 잘했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매력 발산을 했는지 이 시기에 미축은 완전한 유비의 측근이 됩니다. 건안 원년, 원술이 서주를 침공해왔기에 유비가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섰는데 그 사이에 빈객이었던 여포가 유비의 본거지인 하비를 습격하며 유비의 처자식을 사로잡았기에 유비는 서주 광릉군 해서연으로 퇴각합니다. 유비는 본거지를 잃어 식량도 부족한 데다 처자식까지 인질로 잡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는데 영웅기에 따르면 굶주림 때문에 관원과 군사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미축이 나서서 자신의 누이를 유비의 부인으로 들이고는 노객 2,000명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 유비의 군자금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니 여포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유비가 소패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미축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조조는 유비의 수하였던 미축과 그의 아우 미방에게도 벼슬을 주었는데 나중에 유비가 조조를 떠나자 미축과 미방은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리고 유비를 따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도 미축이 자신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고 자신을 따라다니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훗날 익주를 평정했을 때는 미축을 안한 장군으로 삼아 제갈량보다 높은 직위에 두었고 상을 하사함과 우대함과 총회에 있어서는 비할 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미축은 유비를 따라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한 만큼 그 과실을 누리기만 하면 될 듯 했으나 남군 태수로 있던 아우 미방이 관우와 불화하여 모반을 한 뒤 손권에게 항복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미방의 항복이 관우의 패망과 죽음으로 이어졌기에 미축은 자신의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는 유비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청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미축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형제의 죄는 서로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변함없이 미축을 존경하고 대우해줬지만 미축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생겨 몇 년 있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동진의 학자 간보가 지은 수신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여기서 미축과 화덕성군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미축이 낙양에 들렸다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길가에서 한 부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미축에게 수레에 태워달라고 말했고 미축은 흔쾌히 태워줍니다. 그리고 수리쯤 간 뒤 부인은 수레에서 내리며 나는 하늘의 사자로 지금 동해에 있는 그대의 집을 불태우러 가는 길인데 그대가 나를 수레에 태워준 것에 감동했기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미축은 잠시 내정지가 왔으나 이내 그녀에게 자신의 집을 불태우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녀는 그대의 집을 불태우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대는 수레를 가지고 있으니 나보다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갈 것이니 대낮에 불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미축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모두 꺼냈는데, 그녀가 말한 대로 그날 한낮에 불이 크게 났다고 합니다. 미축은 온화한 용모의 인정이 두텁고 항상 남을 후하게 대접하였으며 활과 말에 능숙하여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 능력이 빼어나지 않았고 일찍이 도맡아 다스린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선 딱히 문관이나 무관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비 휘하에서 딱히 어떠한 활약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다만 유비가 원서를 떠나 형주로 갈 때 유표에게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미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